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2024년 12월 25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도 좀 기다릴 겸 어제 KT와 모비스 경기가 끝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좀 해봤고 좀 좋은 성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까지 산타 할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자, 내일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KCC와 정관장과의 경기입니다. KCC는 직전 경기 그 족저근막염으로 최준영이 결장을 했죠. 근데 뭐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오늘 경기는 출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허웅이 무리하게 출장을 하면서 일찌감치 코트를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에 뭐 거의 뭐 태업성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KCC가 가스공사에게 뭐 원사이드하게 패한 경기였습니다. 글쎄요,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KCC 경기 라인업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연휴고 지금 연말이 아니라면 좀 여기저기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봐서 뭐 최준용의 어떤 출장 여부나 그 다음에 전창진 감독의 버튼의 기용 여부를 한번 좀 묻고 싶은 그런 경기거든요. 버튼이 직전 가스공사의 경기에서 너무 완전 뭐 개판을 쳐놔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전창진 감독이 버튼 빼고 또 윌리엄스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길게 뭐 40분 혼자 출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준용, 윌리엄스 그리고 이승현 뭐 이렇게 프론트 코트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전 경기 뭐 그나마 위안거리는 뭐 이근희의 야투감이 좋았다라는 점, 뭐 그거 말고는 이근희가 뭐 직전 경기 좋은 3점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KCC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하겠지만 최근 KCC의 연패는 지금 팀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정관장 같은 경우는 변준영이가 한 4주 정도 또 결장을 할 것 같습니다. 변준영이 결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예전에 한창 경기력이 안 좋았던 정관장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정관장은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활약도 지금 문제거니와 이 KDRN의 좀 뭐 안일한 플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기 싫은 플레이, 뭐 대충 하는 플레이,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렌이 지금 프론트 코트에서 오늘 경기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KCC의 높이에 정관장이 완전히 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변준영이 빠지면서 지금 사실 이 정관장의 장점, 정관장의 핵심 전술은 모션 오펜스인데, 그러니까 서로 한 번의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백코트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야투감도 엉망이고,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는 LG의 수비에 완전히 묶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67득점하고 있고 3점 야투 적중률 31%, 그렇다고 페인트존 득점이 많은 정관장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도 정관장은 글쎄요, 공격적으로 득점력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런트 코트에서 KCC에게 좀 열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장의 경기력은 변준영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또 보고 싶지 않다. 게다가 라렌마저도 지금 거의 뭐
대충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관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경기 라렌 12득점, 정혁은만 혼자 제 몫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정혁은 정도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수비 조직력은 그나마 괜찮지만 득점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저는 이 경기 정관장의 승, 예,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소노와 DBY 경기입니다. 소노는 직전 경기 이제 윌리엄스가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예, 오늘 경기는 이 윌리엄스의 대체 자원인 카바가 출장을 합니다. 카바는 2m 4, 2m 5, 예, 그리고 정통 빅맨 자원이고요. 예, 리바운드에 상당히 능한 그러한 유닛이라고 합니다. 소노가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그 움직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카바가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백코트로 공을 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원주 DB 상대로는 백코트에서만큼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재의 직전 3점 야투가 상당히 준수했고, 그 다음에 이정현도 이제 폼이 좀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예. 아울러 이재도의 슛감도 최근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정현이 35%인데 이재도 같은 경우는 37%. 직전 경기는 이재도나 이정현이나 3점을 많이 던지는 경기였습니다. 예, 직전 경기 이재도는 그나마 3점 좋은 괜찮은 적중률을 보여주었는데, 이재도는 좀 기복이 있다라는 점, 예, 항상 꾸준하게 좀 메이드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하지만 전반적인 백코트에서의 활약은 DB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DB 같은 경우는 강상재가 빠집니다. 예, 강상재가 빠지면서 강상재, 김종규 팀에서 3, 4번이 지금 모두 빠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상재, 김종규가 있었다면 높이에서만큼은 소노보다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강상재, 김종규가 동시에 빠지면서 높이는 물론이고 이 백코트에서마저도 소노에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DB의 핵심 멤버는요, 오누아쿠와 알바노. 제가 봤을 때 오누아쿠와 알바노가 거의 팀 전력의 7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DB 오누아쿠나 알바노 둘 중에 한 명만 막힌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소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 보시면, 예, 오누아쿠가 15득점, 알바노가 20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알바노 같은 경우는 오누아쿠는 글쎄요, 오늘 경기 새로운 소노의 용병과의 싸움에서 오누아쿠가 어떻게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득점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알바노는 소노의 최근 수비 조직력을 생각을 한다면 소노가 최근 수비 조직력만큼은 괜찮고, 그 다음에 알바노만 제어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소노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관희와 김시래와 같은 백코트 자원들이 있지만, 사실 이관희, 김시래를 믿기는 조금 어렵고요. 직전 경기는 이관희는 출장을 하지 못했고 김시래만 한 10분 정도 뛰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에서의 우위를 보이는 소노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역시 저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백코트의 수비가 좋아 알바노가 제어가 된다면 소노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노의 승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SK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직전 S더비에서 삼성이 SK에게 승리를 가져간 만큼 오늘 경기는 SK 선수들이 좀 단단히 벼르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SK가 홈에서 경기를 하고 삼성이 원정 경기를 하는데, 일단은 커본이 없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는 이원석이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프론트 코트에서 소노에게 오히려
열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정현, 뭐 최성모 이러한 선수들의 어떤 백코트의 활약이 오늘 경기 두드러져야 그나마 SK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SW에서 12월 15일이었죠. 열흘 만에 지금 SW가 다시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SK 선수들이 오재현을 필두로 김선영의 어떠한 타이트한 백코트 수비를 이정현과 최성모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이날 경기, 이날 서울 삼성과 SK와의 경기에서는 서울 삼성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워낙 좋았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야투감도 상당히 좋았고요. 야투감도 상당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에서도 앞서 있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일단 지금 삼성의 스케줄 보시면 11, 13, 15, 17, 19, 21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했다. 그리고 22, 23, 24 3일 쉬고 경기를 하는데, 이러한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과연 SK 상대로 요날 15일에 했었던 경기만큼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SK는 휴식 시간도 충분했기에 오늘 경기는 SK 사이드, SK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저는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코번이 없는 자리를 원희가 오늘 경기는 충분히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원석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백코트에서 오재용과 김선영이 아무래도 삼성의 백코트보다는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SK가 이 외곽이 최근에 다시 조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SK가 좋은 외곽 3점 적중률을 보이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최근에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확실한 이 원희의 어떤 페인트 존 장악은 오늘 경기 SK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역시 저득점 예상을 하고요. SK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과의 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이 정배,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역배인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 대한항공을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대한항공이 모두 현대캐피탈에게 패했는데, 이유는 뭐 10월 27일 경기는 이때는 뭐 정지석이 없었고요. 공격 자원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 경기, 이날 경기에서는 역시도 정지석이 완전한 폼이 아니었습니다. 정지석이 완전한 폼이 아니었고, 공격 득점이 뭐 3득점밖에 안 됐던 대한항공이었으며, 이때 당시에 현대캐피탈은 심펑이 뭐 날라다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심펑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레오, 허수봉, 심펑으로 이어지는 삼각 트리오가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경기는 심펑이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지석의 폼이 그래도 이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12월 3일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이 물론 현대캐피탈보다 화력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수비에서의 어떤 수비 조직력에서의 어떤 그 두 팀의 어떤 대조가 보이는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31.9%의 리시브 성공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46.9%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디그도 대한항공이 좋고, 유효 블로킹도 역시나 대한항공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서브 범실이 너무 많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쉽지만 뭐 두 팀 한 4-5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만 좀 극복을 해준다면 전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이 글쎄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현대캐피탈한테 3번을 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뭐 단순히 뭐 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신펑이 부진하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살아난다.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은 최근 리시브가 안 좋다. 대한항공은 최근 리시브가 좋다. 블로킹도 대한항공이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누가 이기더라도 한두 세트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승, 대한항공의 프랜승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GS와 현대건설과의 경기인데 진짜 신기한 게 이 경기 제가 요때도 그랬고요, 요때도 그랬고요. 예, 지금 와일러가 없는 상황에서 실바 혼자 뭐 공격을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때도 96개, 이때도 96개, 이때도 96개의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바는요. 예, 거의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리시브하고 블로킹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200번의 점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쯤 되면 실바의 부상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젊은 선수들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누구야? 그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나이래도 어렸지. 지금 실바 같은 경우는 실바는 애엄마예요. 애엄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바의 부상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까지 도달했고요. 지금 뭐 베트남 아시아 쿼터 미들 블로커를 한 명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오늘 경기는 출장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GS의 문제는 실바의 몰빵이 문제가 아니라 리시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건민지가 지금 없는 것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주와 김미연, 김주양, 뭐 유서연 이 얘네들이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로 기용을 해보지만 이주와 김미연, 김주양은 리시브가 엉망. 그렇다고 유서연을 기용하자니 유서연은 공격에서의 어떤 성공률, 매조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예, GS요. 게다가 지금 리시브도 지금 매우 헐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현대건설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건설의 정지훈이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지훈이 안 나옴으로써 고예림이 안정적인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전 경기 고예림이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가장 다득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모마는 일부러 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마에게 굳이 토스를 김다인세타가 굳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실바가 오늘도 50% 이상의 물방백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양효진과 그다음에 이다연의 어떤 높이가 실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경기 현대건설이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 저득점 예상하면서요 현대건설의 완승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요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분석글 모두 다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라 피부과 의원, 그 다음에 스포츠게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가입하시면 100만 팡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안 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일단 100만 팡 받아두시면 좋잖아요. 그죠? 100만 팡 받아두시고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스포츠게이트 이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지금 유료 서비스 운영 중입니다. VIP는 유튜브 또는 프리뷰엔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일어나서 국내 경기 한번 시청하고 NBA 경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